possibility, you will choose one question.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어학연수 마지막 날을 기념하면서 학원 선택 어떻게 했는지, 지역 선택 어떻게 했는지 제 스스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바로 시작해 볼게요. 계속 미루게 되니까 지금 너무 어색해서 안 되겠어. 빨리 그냥 얘기해. 그럼 에이전시부터. 에이전시 저는 처음에 4군데 정도 알아보고 결정을 했고요. 시작은 그냥 제일 큰 데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저는 도시를 싫어하고요. 1년 이상 갈 생각은 아닙니다. 이렇게 의뢰를 한 다음에 견적을 뽑았고요. 도시도 그쪽에서 많이 설명도 해주시고 어느 도시는 어떤 특색이 있고 뭐 어떤 학교는 뭐가 좋고 이런 거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이제 PDF로 견적도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견적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에이전시에도 의뢰를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총 한 3-4군데 정도 알아봤고요. 대부분 카톡 상담이나 이제 줌, 전화 통해서 했고 대면으로 상담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어요. 박람회도 신청을 하긴 했었는데 귀찮아서 안 갔고요. 거기서 주는 무슨 정보 혹은 프로모션 박람회 특별 프로모션 이런 거 괜히 조금 더 상술에 놀아나는 것 같아서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이전시를 최종적으로 고르게 된 2가지 이유 조금 정리해서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호주 지역 전문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났습니다. 물론 캐나다, 유럽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시는 그런 에이전시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는 아무래도 정보가 조금 겉핥기식인 느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보다 여기가 조금 더 신뢰감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담당자님께서 직접 골코에서 어학연수를 하셨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그리피스 대학교라고 공립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교 부설 어학원에서 네, 예전에 언젠가 공부를 하셨었다고 하더랍니다. 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금 신뢰가 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무래도 상담사님이 이 호주 그리고 골드코스트에 되게 초점이 맞춰져서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그 동네에 있는 어학원들의 근황을 좀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동네에서 제일 오래된 학교인데 코로나 때 학생들을 많이 줄였지만 그래도 조금씩 명맥을 이어왔다. 그래서 계속 오픈된 상태이긴 했다. 반면 그 옆 동네에 있는 이 학교는 코로나 때 아예 문을 닫았었다가 이제 막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보는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한테 되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매번 현지 정보를 알려주셨어요. 제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학교에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 됐어요. 한번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수시로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네, 한 4-5군데 알아보고 나서도 여기에서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드디어 두 번째, 학교 결정 이유. 학교는 사실 에이전시에서 강력 추천해 주시는 데가 있었어요. 강력 추천. 왜 이렇게 안 되죠? 강력 추천. 강력 추천해 주시는 곳이 있었는데 이거는 괜히 프로모션에 걸려드는 것 같아서 제가 피했습니다, 일부러. 여기가 할인도 많이 해주고 선택지도 높고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은데 괜히 좀 추천을 많이 해주신다고 하면 좀 상술에 놀아나는 것 같으니까 청개구리가 돼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간에 결론적으로는 저 굉장히 만족하고요. 여기 와서 그 강력 추천해주신 학교가 어디 있는지 봤는데요. 네,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택한 학교는 그 업체에서 추천해주신 3군데 학교 중에 중간 정도 금액대인 곳으로 결정을 했어요. 학교 홈페이지가 잘 구성되어 있기도 했고 학교 교장 선생님이 찍어놓은 영상이 조금 좀 신뢰가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에이전시가 추천하는 곳이 아니었더라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유치한 이유 하나 더 대자면
구글 지도에 있는 학교 앞에 엄청 큰 진짜 한 4, 50년 된 거 아닌가 싶은 그런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나무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약간 제가 상상한 그 호주 그 자체 느낌. 그래서 이 학교에 오게 되었어요. 아마 가장 결정적이었던 게 그 나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간에 아주 만족스럽고요. 특히 저는 기대도 안 했는데 저희 학교에 한국인 직원분이 계셨어요. 네, 마케터로 일하고 계시는 분인데 한국어로 이메일도 안내받고 에이전시와의 소통이 끊긴 이후에도 그 한국인 직원분과 편하게 한국말로 얘기할 수 있어서 학교 생활에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에 대해서 좋았던 점, 장단점이라고 할 만한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건 한국식 영어 공부에서 벗어났다. 당연한 거겠죠? 근데 그게 어떤 포인트였냐면요. 저한테는 이게 영어를 배운다는 게 참 신선하잖아요.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제가 이게 뭐냐고 영어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영어로 알려주잖아요. 근데 이게 그 단어를 쓰지 않고 그 단어를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선생님들이 막 손짓발짓 몸짓 해가면서 막 알려주세요. 이게 어떤 느낌이야 막 그걸 영어로 막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게 참 신선한 감각이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도 얘기를 해주셨던 게 영어를 항상 한국어로 번역해서 생각하는 거를 되도록이면 지양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번역을 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굉장히 편한데 그 이후에 공부가 넘어가는 계단이 되게 어려워진다고 웬만하면 00으로 공부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 한국에서는 이게 뭐예요? 하면 그냥 이건 그거야 외워 이러는데 저는 그 무능력한 한국의 선생님들을 너무 많이 기억했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막 설명을 해주려고 하고 이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뭐 근데 캐나다 가나 뭐 몰타 가나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좋았던 점은 제가 정말 하찮은 질문을 해도 모두가 받아들여 줬다는 거. 모르는 걸 질문을 하는 게 한국에선 참 어렵잖아요. 이걸 질문해도 되는 건가? 이걸 질문할 타이밍인가? 이걸 질문할 만한 게 맞는가? 해도 되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하지 않고 그냥 내가 공부해도 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고민들을 10몇 년 동안 항상 해오잖아요. 저희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한국은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 오니까 질문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었던 게 너무 좋았어요. 정말 진짜 티끌 같은 거. 왜 여긴 어를 써요? 왜 여긴 덜을 써요? 제가 토익 공부도 열심히 하고 수능 공부도 열심히 했었는데 정말 이런 사소한 것들 모를 수 있잖아요. 명확하게 모를 수 있잖아요. 이유를. 그런 거를 설명해 주는 게 너무 좋았고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빈틈들을 제가 질문을 머뭇거리지 않고 하게 될 수 있음으로 인해서 꽉꽉 채워진 기분이었어요. 꾹꾹 눌러서. 그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도움을 받았던 거는 선생님의 태도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태도도 많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제가 뭘 질문했을 때도 편하게 받아주셨던 것도 있지만 친구들이 너무 질문을 편하게 하더라고요. 특히 아시아 친구들은 저희랑 비슷하거든요. 아시아 친구들은 질문 많이 안 해요. 근데 유럽, 남미 여기에서 온 친구들이 질문을 너무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던 간에 이 맥락이 끊긴다, 뭐 만다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질문해요. 근데 그럼 그냥 선생님도 그냥 대답해줘요. 되게 정성껏. 그게 너무 이색적이더라고요. 네. 이런 거 질문해? 할 만한 것도 그럼 나도 이런 거 질문해도 되는 건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았어요. 네. 두 번째,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다. 저 일본이랑 약간 연결되는 건데 영어 공부를 하면서 되게 다양한 문화권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니까
참 재밌기도 하고 문화적으로 배우는 것도 많았어요. 이거는 근데 어느 학교나 비슷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저희 학교에 어떤 인종적 특성이 있었는지를 얘기하면 그래도 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해보자면요. 아시아는 일본, 대만, 태국 이렇게 있었습니다. 일본, 대만, 태국, 한국. 중국은 비자 문제 때문에 사설 어학원에서는 많이 없다고 해요. 사설 어학원을 다니면서 중국 사람들이 호주의 비자를 따는 게 어렵다고 에이전시 담당자님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럽 국가로는 스페인,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에서 온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디에서 온 친구들이 많았냐면요.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우루과이, 멕시코.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나고 대부분 요 나라 출신 친구들이었어요. 남미 친구들 굉장히 착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 학교에서는 나름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만났고 한국인은 한 손에 꼽을 수 있어요. 몇 명 만났는지. 저희 학교 거의 전체를 통틀어서 5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인이 적었고 그 한 반에 저랑 또 다른 한 명 딱 요렇게만 있는 상태여가지고 영어 공부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다. 학교에서 좋았던 점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 학교는 커리큘럼이 6주에 한 번씩 바뀝니다. 6주에 한 번씩 시험을 보고 다른 레벨로 바뀌는 거예요. 제 친구의 친구 얘기를 들으면 요 동네에 있는 어떤 학교는 12주마다 뭐 커리큘럼 시험을 보고 반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딱 여기서 3개월 공부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12개월 텀이면 그렇게 저한테는 좋지 않은 것 같거든요. 빠르게 뭔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근데 저의 경우에는 다행히도 6주마다 시험을 보고 레벨을 바꿀 수 있었어가지고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점 얘기해 볼게요. 별로 없어요. 근데 단점 첫 번째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간식, 바베큐 파티 같은 부가 친목 활동이 유료다. 네, 유료였습니다. 많이 싸요. 막 5달러, 10달러 이런데 옆 학교는 그게 무료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주 뭔가를 하거나 이런 거는 조금 부러웠어요. 근데 뭐 그런 거 부러운 거 금방 잊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만족스러웠으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이라고 하면요. 이건 뭐 대부분의 어학원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성수기, 비수기에 따라서 인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저한테 딱 맞는 레벨로 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의 경우에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너무 운이 좋게 딱 제가 원하는 반에 제가 원하는 시기에 충분한 인원이 있었고 그래서 원하는 만큼 뭐 조금 조정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인원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난 좀 더 어려운 거 하고 싶은데 혹은 좀 더 쉬운 거 하고 싶은데 했을 때 그 이렇게 위아래를 내려가는 거 임의 조정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근데 이건 뭐 운이다.